자, 플러스 배들 실전 모의고사 7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만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평이했다. 왜냐면 문제를 풀 때 뭔가 논리적인 사고나 응용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석이 좀 잘 되면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 놓은 시험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은 조금 쉬웠던 시험이고요. 반대로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문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 시험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쨌건 간에 내가 몇 점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겠지. 어쨌든 간 과정 아닙니까, 과정.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에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2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being pp인데 보세요.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 붙은 형태를 갖다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물론 분사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동명사 얘기만 좀 할게요. 동명사. 그래가지고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좀 갖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처럼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수동태의 형태가 자그마치 being pp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동태는 하다가 아니라 되다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being pp가 이렇게 있으면 동명사의 수동태구나. 그러니까 뭐뭐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하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다음 stop A from ing인데 요거는 겁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 잘 보세요. A를 막다, A를 멈추다지, 멈춰.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A를 멈추다지.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혹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는 말이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두시고. 그 다음에 stop A from ing는 어쨌든 간에 하나로 보는 것이 포인트인데 요 자리에 stop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비슷한 뉘앙스면 돼. 그러니까 스탑이 막다니까 막다의 느낌 뭐 있어? prevent 예방하다. 그래요. prevent A from ing도 가능. 그런 다음에 keep이 딱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멈춰 하는 거 keep. 그리고 뭔가를 낙담시키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discourage까지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요 네 개는 겁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외워보자. keep, stop, prevent, discourage A from ing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stop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뒤에 혹시 from ing가 있는지 from ing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인데 이런 거야. 봐봐.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행사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항상 관계사, 즉 수식해주는 관계사 바로 앞에 위치한단 말이야. 즉 선행사와 관계사가 바로 붙어있는 짝꿍 같은 느낌이란 말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항상 꼭 붙어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선행사와 관계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사가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아유 길어. 쓴 아님. 됐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문장을 어머나 세상에 쓰시고 넘어갈게요. 선행사와 관계사가 반드시 딱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님. 이런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관계사라고 하면은 후인데 얘의 선행사가 누구야? 말도 안 되게 버스 스탑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블론드 헤어면 염색한 무슨 정류장입니까? 그러니까 얘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꼭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물이니까 물론 후가 사람으로 가겠지. 쉽지만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반드시 꼭 앞에 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가볼게. 보시면 그러면 being punished니까 보세요. punishing이면 뭔가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being punished니까 처벌받는 것 아니야. 됐습니까? 처벌받는 것은 뭐에 대해서? 하나의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됐어? 그런 다음에 doesn't stop이야. 뒤에 명사 from ing지. 그리고 from 다음에 ing 두 개가 뭐 되는 거야? 병렬되어 있는 그런 형태야.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한 가지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막는다, 막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 됐습니까? 왜? 막는다인데 앞에 낫이 있으니까. 막지 못한다. 무엇이? 아이가 뭐 하는 것을 막지 못하냐면 가서 발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가서 발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무언가를, 오케이, 됐습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가서 발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to do, 할 무언가야. 뭔가 행동할 다른 무언가를 가서 발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를 처벌한다라고 해서, A를 처벌한다라고 해서 너 A 하지 마 라고 해서 나머지 B, C를 가서 찾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that, 결국에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앞에는 to do, 명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 앞에 있는 뭐를? 한 칸 더 앞에 있는 something else를 꾸며주는 거야. 동등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서 찾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너 다음부터 물건 훔치지 마. A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혼내. 요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이 I로 하여금 나머지 B, C, D의 행동을 막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처벌받는 것은 한 가지 것에 대해서까지가 주어. 막지 못한다. 원래 막는다는데 doesn't 있으니까 뭐가? I가 가서 발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무언가 다른 것을 행할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어떤 무언가 다른 건데 똑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것과 똑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A를 혼내도 A뿐이지 B, C, D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호라. being punished, 뭐뭐 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p A from ing,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는데 지금은 doesn't가 있으니까 막지 못한다고.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뒤에 지문으로 가는 거야. 읽어봐. 쌤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뭐뭐 되는 것은 한 가지 것에 대해서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지 본인이 나중에 실전에서 봤을 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갈게요. 요지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 아니야. 봐봐. 결국에 주제 문제는, 대입학 문제는 주제나 뭐 요지 문제, 대입학을 쓸까? 대입학 문제를 풀 때 그런 거야. 주제문은 빨리 좀 찾아내고요. 됐습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나 주제와 반대말은 좀 지우는 게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문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다? 그래요. 연결사였다. 연결사를 보고서 특히나 예시, 역접, 인과 재진술 4개의 연결사를 보고서 어디 문장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당위의 조동사. 뭐뭐 해야 돼. 당위의 조동사. have to, should, need to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체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권위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래라고 해버리면 아주 훌륭한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잘 믿으니까, 연구는. 그 다음에 자문자다. 그냥 이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뭔가 궁금증을 야기시켜놓고서 답해주는 이런 컨셉, 이런 것도 전부 다 주제에 대한 이 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볼 때 먼저 연결사를 좀 파악하자. 그래서 중요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좀 알고 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 글을 읽어가면서 당위의 조동사, 실험 연구 결과, 자문자답의 형태가 나오면 이것은 정답으로 직결되는 포인트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자는 걸.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있으면 무조건 우리한테 힌트가 될 것이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사를 먼저 볼 텐데 일단은 여기에 큼지막하게 so가 보이고요. 그러면 얘는 인과 접속사니까 so는 뒤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알겠어? 그 다음에 but가 두 개 있거든요. 여기도 but가 있고 but가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ut는 어디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뒤에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까? 최근에 there have been 뭐가 있었냐면 some hot debates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토론이냐면 punishment 처벌에 대한 형태의 토론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어떤 처벌의 형태냐면 적절한 건데 뭐 할 때 아이를 bring up 양육할 때 적절한 그런 처벌에 대한 처벌의 형태에 대한 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로 센터되어 있는 건데 뭐 주변으로 수용 가능성의 주변으로 물리적인 처벌에 대한 수용 가능성 그걸 갖다가 토론을 했나 봐. 됐습니까? But 그런데 most researchers 대부분의 연구원들이죠. in the field 어느 분야에서 발달 심리학의 그 분야에서의 연구원들은 주장했어. 유지했어. by and large 넘어가고요. 어떤 형태의 처벌도 fairly inefficient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하는데? 통제하는데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끝났네. 지금 뭐가 나왔죠? but라는 연결사 뒤에 실험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주제로 직결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니야.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연구원들에 따르면 처벌, 물리적인 처벌이 뭐라고 합니까?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사실은요. 더 읽어볼까? 유일한 목표, 처벌에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든 이것이 억압하는 거래. 원해지지 않는 어떤 행동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억압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스페시픽 특별해. 특정한 활동에 특별해. 그렇군. 그러나 처벌받는 건데 한 가지 것에 처벌받는 것이 막지 못한대. 아이들이 가서 발견하는 것을, 무언가 다른 것을 행할. 어떤 거냐면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대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부모들인데 컨트롤하려고 시도하는 부모들, 그들의 아이들의 행동을 처벌을 통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쉽게 발견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디 속에 있는 절대 끝나지 않은 체벌과 경고의 이 사슬 속에 있는 그들을 발견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들한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끝나지 않지. 왜? A를 꾸짖으면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푸는 여러분들 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문 22번을 봤을 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처음에 첫 문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연결사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but가 있고 또 but가 있고 so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여기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구나.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글을 읽다 보니까 당위의 조동사가 있는지 실험 연구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문자답을 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리서처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중을 빡 하셔야 돼. 처벌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방식이구나 라고만 내가 썼지만 밑에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봐봐. 1번 잦은 체벌은 자녀의 폭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두 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잦은 체벌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폭력성 나온 적도 없죠. 일관성이 결여된 처벌은 훈육의 효과가 거의 없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쵸. 일관성. 벌의 효력은 제한적이어서 행동 개선의 효과가 적다. 어떻습니까? 어때? 괜찮지 않아?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다가 얘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너무 아니야. 그래서 3번. 이래도 괜찮기는 해요. 잠깐만. 벌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나온 적이 없죠. 마지막. 고치려고 하는 행동 특성에 따라 체벌의 효과가 뭔 소리야? 이런 게 어디 나왔어? 답은 3번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3번이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게 나쁜 것 같다는 알겠어. 근데 잠깐만요. 제한적이다?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목적. 체벌의 유일한 목적인데 이게 신체적이든 아니든 유일한 목적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특화돼 있대. 이게 특화돼 있다는 게 딱 제한적인 거 아니야. 어디에? 특정한 행동에. 애가 산만해. 산만하면은
그 산만한 것에만 주의를 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애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딱 제한적인 그거가 특성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것을 똑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산만한 거를 좀 죽여놨더니 다른 데 가서 폭력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특화되어 있고 다른 것을 잠재우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제한적이다. 이 표현은 되게 괜찮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 어쨌든 간 우리가 대입학을 볼 때 바로 문제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사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겠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가시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가 조금 더 구분이 되실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30번 갈게. 자, 30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부터 정리하도록 할게. 보시면 extreme인데 여러분들 extreme하면 무슨 생각나? 익스트림 스포츠, 익스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되게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형용사일 때의 뜻이 극도의 혹은 극한의고 중요한 거는 얘가 명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 혹은 극단 양극단이라고 할 때 그 끝에 있는 지점 요걸 갖다 극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뜻도 같이 있다는 거.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후 이하가 앞에 있는 도우스를 꾸며주는 건데 요거 하나 자체의 뜻을 어떻게 보시냐면 동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통으로 보는 게 포인트다. understand? 좋아요. 그 다음에 부사 플러스 전치사고 부사나 전치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주어가 붙는 케이스인데 뭐냐면 도치야 도치. 무슨 말이야? 문장에 부사가 나오거나 문장 앞에 아니면 전면과 그냥 전면과 근데 이 친구가 어떨 때가 많냐면 보통은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소에 해당하는 부사나 장소의 전면구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예 획 바꿔가지고 동사 주어 형태로 쓸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4회차였나? 배운 의문문 어순도치가 아니라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가 획가닥 바뀐다고 됐습니까? 볼까? there 부사지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죠. 그러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맞아요? 여기에 장소에 해당하는 부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under the tree는 전면구 아니야. 맞니? 장소에 해당하는 나무 밑에 이 말이지. 그러면 동사와 주어가 획 바뀐다고. 만약에 의문문 어순이었으면 did a man stand였겠지. 그거 말고 그냥 주어 동사가 아예 바뀌는 형태로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서 있다 남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하나만 더. urge인데 얘는 촉구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고 뒤에 명사 붙고 투동사가 있으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 명사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 하도록 촉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요것도 urge를 보는 순간 뒤에 명사 하나, 뒤에 투부정사 하나가 같이 붙어있겠다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하나의 덩어리처럼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봐봐. 문장을 시작할 때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at one extreme이야. 그럼 하나의 극단에서지. 하나의 끝점에서. 뭐의? 스펙트럼이. 잘 보세요.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 극단 요 지점에서 맨 끝에서 이 말이죠. 스펙트럼의 하나의 극단에서는 뭔가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주어는 여기에 있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도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앞에 있는 게 단수명사니까 is를 쓰고 싶은데 실질적인 주어 동사는 여기니까 those라는 복수 형태의 주어에 맞게 복수 동사를 쓰시는 게 포인트죠. 됐습니까?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criticize, 비난하는 사람들이지. 무엇을? 더욱더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rge 또 나오지. 그러면
얘는 동사끼리 병렬이니까 당연히 얘랑 병렬이겠죠. 그러면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죠. 누가? 우리가 뭐 하도록? 포용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용하냐면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emerging, 나타나는 기술들이야. 뭐로부터? 회사의 연구 실험실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들을 포용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묶어주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장소에 대한 전명구 나와가지고 도치. 스펙트럼의 한쪽 끝, 한쪽 극단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더욱더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용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새로운 기술들을 나타나는 뭐로부터? 기업의, 회사의 연구 실험실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끝. 됐습니까? 적용되시나요? 좋아요. 자, 30번 문제 볼 텐데 잘 보세요. 요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 왜냐면 봐봐. 보겠습니다. 밑줄 어휘출원인데 친구들 이거 참 어려워하더라고. 어렵죠 이거요. 봐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기를 볼 때 첫 번째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고 A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봐봐. 관점이 이거 A야 아니면 아니야? 이게 아니야. A야 아니야? A야 틀렸어? No. A야 반대말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는 기준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얘야 반대말이야. 요 기준을 봐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A야 아니면 not A야 이렇게 봐야 돼. 반대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반대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말이야가 아니라 반대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또 있을까요? 변화시키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야? 증진시키는 거야 퇴보시키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밑줄 어휘추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준이 있는 빈칸 추론이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그냥 빈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기준이 있어. 얘인지 반대인지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지문 내에서 최대한 근거를 잡아가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요 보기에 근거를 어디서? 최대한 지문에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연습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얜 당연하다라는 거 아닌 이상은 최대한 지문 내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퍼스구나, 그러니까 크리티사이즈구나 이렇게 집어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 무엇을? 무언가가 매우 틀렸다고. 뭐에 대해서? 글로벌, 세계적인 음식 체계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한대. 됐니? 그런데 어떠한 컨센서스 뭐야 이거? 이거 모르면 좀 힘들죠? 이게 없대.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의견, 일치가 없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일치가 없고 어떻게 그것이 수정돼야 되는지도 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식의 그 푸드 시스템이 잘못된 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왜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도 이상하다. 이거죠.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은 뭐 컨셉트가 개념이니까 개념화가 되겠죠. 문제를 개념화하고 그것에 연관된 정책 어떤 recommendation이 are in fact diametrically 이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몰라요. 반대된대요. 잘 보세요. 봐봐. 보니까 음식 체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원인 같은 거 몰라. 개념인데 문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연관된 어떤 recommendation이 사실상 반대가 되어 있대. 됐습니까? 또 읽어볼게요. 하나의 극단에서 스펙트럼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욱더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기업의 실험실로부터 나오는 기술들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봐봐. 한 극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또 극단이 있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퍼스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밑에 보시면 있어. 뭐가 있냐면 어딨냐? 여기지 않습니까? at the other extreme 있으니까 반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말이 좀 안 맞는 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비난해. 산업적인 거 싫어. 무조건 농업이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신기술을 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잠깐만 체크. 짠. 넘어갈게. 이러한 관점은 즉 신기술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관점은 칭찬한대. 그쵸? 기술적인 혁신을 칭찬한대. 이것이 변화시킨 건데 농업적인 생산을 변화시켜 온 게 맞잖아. 그쵸? 왜? 기술이 있으니까 농업에서 산업으로 변했겠지. 맞지 않습니까? 뭐 이후로? 세계 2차 대전 끝날 때 이후로. 그 다음에 주장한데 revolution, 혁명이라는 게 should be further, 더욱더 diffuse 돼야 되고요. 연장돼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기술 찬양론자 같은 느낌이지. 됐습니까? 반대편 극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때 현재의 음식 생산의 그 본질, 특성이 어떤 특성이야? 기술적인 특성이죠. 기술이 발전된 특성. 이것이 현재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파 vs 기술 반대파 아니야. 야, 지금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금 같은 식량 위기가 온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야? 뭐가 있을까요? 요 생산에 잠깐만요. 현재 음식 생산에 대한 촉진이죠. 요것이 단순하게 악화시킨대. 문제를.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그 음식 생산의 그 본성에 대한 촉진이 더욱더 이 기술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파의 의견에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마주할 그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킨대. 이러한 비전은 요구하는데, 즉 이러한 비전은 뭐야? 기술 반대파지. 요구하는데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세계적인 음식 프로비저닝 공급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대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모든 단계에서의 변화지. 푸드 상품 체인에 대한 변화지. 왜냐면 지금은 기술이 발전된 상태 아니야. 이것을 옹호하는 게 앞에 나온 페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반대하는 파가 지금 나오는 페이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음식 체인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겠지.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 현재와 미래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들을 좀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읽어보니까 기술파의 측면과 이 기술 반대파의 측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반대적으로 대각선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다가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몰랐지만 읽어보니까 산업적인 음식 생산을 갖다가 뭐 하는지 몰랐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신기술을 갖다가 포용해.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요 산업 음식 생산을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이 되겠죠. criticize가 아니라 advocate가 되는 거예요. 옹호하다. 되십니까? 이러한 관점은 칭찬하는데 또 나오지. 기술적인 혁신을 칭찬해. 됐습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농업적인 생산을 갖다가 뭐 해온 거야? 변화시켜 온 게 맞지. 근데 반대파의 의견을 보니까 요런 지금 contemporary, 현대의 기술적인 음식 생산에 대한 본성이 현재의 위기, 음식 생산 그 시스템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기술을 반대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촉진이 단순히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그 문제들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단계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음식 체인에 대한 단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최대한 문맥상으로 잡아가지고 근거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를 볼 때 얘야 아니야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얘야 반대말이야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얘야 아니면 틀렸어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프로모션이야 아니면 그 퇴보시키는 거야? 트랜스폼이야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비난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보기의 근거는 최대한 지문에서 보려고 하시고요. 밑줄 어휘추론은 기준이 있는 빈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요. 끝. 36번으로 갈 텐데 잘 보세요. 요것도 사실은 논리보다는 그냥 글을 읽다 보니까 풀리는 그런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잘 봐봐. 요 설명부터 할게요. 그냥 이거는요.
순서 배열이 친구들 쉽게 말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힌트가 있으면 땡큐야.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좀 부실하면 소재를 이어가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이 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가 일치하려면 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막상 지문에서 보려면 또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어휘 보겠습니다. 하우스홀드는 하우스가 집이니까 이 명사로서 그냥 가정이라는 뜻이야. 가정. 가정교육할 때 그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두 번째, which 명사 동사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which가 있고 얘가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 자리에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which가 있으면 얘가 이 동사의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이렇게 which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which 다음에 명사를 쓰고서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컨셉이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을 어떤 명사가 혹은 명사를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which 명사 주어 동사 패턴은 명사절인데 명사절 해석할 때 어떤 명사를 동사하는지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동사 뒤에 있을 때 선생님 저는 which가 항상 관계대명사여서 명사 뒤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알았어요. 맞는데 그럼 명사 뒤에 있을 때고요. 동사 뒤에 있을 때는 명사, 동사 혹은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혹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건데 주어, 동사 쭉 쓴 다음에 컴마 찍고 ing 찍으면 그냥 주어는 동사한다 쓰고 동사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사구문? 그리고 잠깐만 보시면 take를 쓰고 사실은 명사인데 그 다음에 into account야. into account나 아니면 account를 갖다가 consideration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A를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A가 길어, 명사가 길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take 다음에 하나만 쓸게요. 여기서는 into account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 뜻 자체가 고려한다요. 무엇을 명사를 이렇게 쓰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take 명사 into account, take 명사 into consideration인데 명사가 길면 뒤로 가. 그래서 take into account가 붙어버리고 명사가 뒤로 갑니다. 이렇게요. 고려한다, 명사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A를 고려하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take into account는 무엇을 고려하다이다. A가 account나 consideration 뒤로 넘어갈 수 있다. 왜? 길어서. 끝. 이런 포인트를 문장 내에서 2번 포인트 같은 게 문장 내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구문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 보세요. 길어. 두 문장인가? 그렇군요.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럼 동사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ch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리가 없고 당연히 명사절로 쓰이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which 다음에 여기까지가 명사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동사지. 그러면 어떤 멤버 이런 말이야. 그 가정에 어떤 가정 집이 아니야. 집 가정. 맞아. 말 그대로 가정. 가정에 어떤 멤버가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어떤 일을 됐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얘가 타동사로 이렇게 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어렵다. 그것은 결정해야 된다.
가정에 어떤 멤버가, 즉 아빠가, 엄마가, 누나가, 동생이, 개똥이가 누가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w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니까 혹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무엇을 어떤 멤버가 얻을지, 즉 각각의 멤버가 얻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뭘로? in return, 보답으로. 이렇게까지가 목적어 to야. 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것은 결정해야 된다. 가정에 어떤 멤버가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member가 얻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 보답으로.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캔디 하나 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하게 따지면. 됐어? which 명사 동사,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what 주어 동사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맞게 딱딱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in short, 짧게 말하면, 요약하면 the household, 가정은 must allocate, 할당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allocate its scarce, 희귀한 자원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캔디일 수도 있고요. 뭐 상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among its, 그것의 다양한 멤버들 사이에서 그 희귀한 자원들을 분배해야 합니다. ing, 뭐뭐 하면서 taking into account,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각각의 멤버의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욕망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다양한 멤버들 사이에서 희귀한 자원들을 분배해야 된다.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어려워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그것은 결정해야 된다. 보는 순간 어떠한 명사, 즉 어떠한 가정의 멤버, 가정의 어떠한 멤버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얘에 대한 각각의 멤버가 무엇을 얻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보답으로.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가정은 할당해야 된다. 그것의 부족한 자원들을 할당해줘야 돼요. 뭐 사이에서? 그것의 다양한 멤버들 사이에서 할당해줘야 돼. 고려하면서 각각의 멤버의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욕구들을. 됐습니까? 끝. 갈게요. 이거 힘들어. 중요한 건 친구들, 봐봐.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순서별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엮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뭐라고?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어. 즉 붙어있는 친구들끼리는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이코노미라는 말은 오는데 뭐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의 단어로부터 온대요. 뭐를 위한 단어냐면 어떤 누군가를 위한 단어인데 어떤 누군가냐면 가정을 관리하는, 즉 가사일을 하는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어로부터 온다는 거야. 뭐가? 경제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처음 보기에는 this origin, 이러한 기원이 peculiar,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경제라는 말이, 이코노미가 유래를 보니까 무슨 말이다? 가정을 담당한다. 가정을 담당하는 사람. 여기에서 온 것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번 가보세요. Like a household, 가정처럼 사회는 많은 결정들을 마주한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권의 인정. 근데 가정처럼은 뭐지? 왜 가정처럼이야? 왜 비유를 하지? 사회가 왜 나와 갑자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scarcity, 부족함이라는 게 의미해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통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딱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튄단 말이야. 사회가 왜 많은 결정들을 마주하지? 왜 갑자기 부족함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든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가정과 경제는 have much in common. 그러니까 얘의 유래가,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의 유래가 가정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가 제시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가정과 경제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아하, C로 먼저 가겠구나가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가정은 마주하는데 많은 결정을 마주한대요. 그것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멤버가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각각의 멤버가 무엇을 얻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가정은 할당해야 돼요. 그것의 부족한 자원들을 뭐 사이에서 그것의 다양한 멤버들 사이에서 고려하면서 각각 멤버들의 능력과 노력과 욕구들을 고려하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 제시문 다음에 C가 맞구나가 느껴져야 됐습니까? 그러면 A, B로 갈지 B, A로 갈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얘랑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공통점이 있을까를 보세요. 어디에 공통점이 있을까를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A로 가니까 가정에서처럼 사회가 많은 결정들을 부딪힌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머나 여기에서 하우스홀드가 많은 결정들을 부딪힌다라고 했었는데 사회가 많은 결정들에 부딪힌다고 하네. 됐어요? 또 읽어볼까요?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멤버가 어떤 일을 할지. 해보세요. 사회도 결정해야 된대요. 어떤 직업이 행해져야 할지, 누가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정에서처럼, 즉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말이겠지. 또 해볼까요? 사회가 allocate 할당해줘요. 많은 직업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할당해야 된대. 상품과 서비스의 결과물을 할당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얘가 할당해야 돼요. 자원들을요. 이 멤버들 사이에서 이렇게요. 됐습니까? 요 말이랑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요. 그러니까 B를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A와 B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말과 소재만 하우스홀드에서 소사이어티로 바뀐 것 뿐이지 가정에서 사회로. 됐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는 똑같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시문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었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쌤 여기는 scarcity로 시작을 하는데 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잠깐만요. 사회 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대. 왜냐면 자원이 scarce하니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족함이라는 게 의미하는데 사회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 결론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연구인데 어떻게 사회가 그것의 희귀한 자원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라고 해서 이 경제의 의의까지 정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과 비슷한지를 이 공통점을 잡는다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구나. 지금이 해석을 했지만 최대한 비슷한 모양끼리 같은 말들끼리 붙인다는 생각하는 게 소재를 본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가정과 사회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를 보시면 그냥 해석으로 이게 말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아, 얘랑 같은 모양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할지 결정하고 분배하는 거.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해석상 맞는 말이 다가 아니라 논리상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붙는다. 이게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해석으로 가면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모양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아, 요거 똑같은 말이구나.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끝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붙이고 보니까 아, scarce 그대로 붙는구나. 그리고 결론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별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서가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최대한 뭘 맞춘다? 소재가 비슷한 것끼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칠판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 41, 42 어휘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reflect인데 잘 봐봐. 얘가 그냥 나올 때랑 on이 붙을 때가 뜻이 달라. 이것만 구분하면 돼. 보세요. 얘는 뭔가를 반영 혹은 반사하다. 반사하다. 그 다음에 reflect on이 붙으면 무엇을 생각하다야. 무엇을 생각하다구나.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how 주어 동사는 간단하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요거는 기본적인 해석이니까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얘가 문장 내에서 명사절로 쓰인다 얘가 중요해. 됐습니까? 명사 자리에 쓰인다. 세 번째 후 주어 동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후가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 쌤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맞는데 명사절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뒤에 동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비동사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 동사하는지라고 하거나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하거나 만약에 친구들 후 주어 비동사면 누구를 붙이지 말고 먼저 주어부터 주어가 누구인지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갖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명사절 자리에 쓰인다는 게 포인트야. 명사 자리에. 알겠어? 동사 뒤, 전치사 뒤 이런 자리에. 그 다음에 A 땡땡 B인데 A 대 B가 아니라 잘 봐봐. 이렇게 뭔가를 쓰다가 어떤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땡땡 치고 다시 뭔가 이어져. 이렇게요. 됐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내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 명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전창이 누군데? 즉 플러스 메디 영어강사 이런 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를 보는 순간 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필요가 없고요. 즈이라고 해석하시면 끝. 즈 됐습니까? 마지막 whatever 주어 동사인데 해보세요. 여러분들 what 주어 동사가 무슨 뜻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냐면 ever가 무슨 뜻이야? 뜻이 없고 강조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먹고 싶은 거가 아니라 너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 말이야. 알겠어? 포인트는 얘도 역시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물론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한다? 명사절로 쓰인 케이스를 좀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 개념을 가지고 뒤에서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필기하시고. reflect는 반영하다, on이 붙으면 뭐다? 생각하다. how 주어 동사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who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who 주어 비동사 할 땐 주어가 누구인지고 나머지는 누가 뭐뭐 하는지. 그 다음에 A 땡땡 B, A에 대한 부연 설명을 B로 한다. 즉 이런 뜻이고 whatever 주어 동사는 what 주어 동사에서 강조니까 무엇이든 지를 붙이면 된다. 오케이? go!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maybe 뭐일 수 있냐면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뭐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냐면 how 주어 동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잠깐만 말이 좀 어렵네?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야. 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이 누구인지. 즉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대요. 됐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버러지야.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데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이 누구인지.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근데 필자가 느끼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어머야 부러지네? 어머야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봐봐. 여기 있는 노션을 갖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게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즉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 이 말이야. 그거를 여기 있는 동격 대시 요 노션을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요. 됐습니까? 즉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whatever 명사절이고요.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서 걱정돼가지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좀 이런 게 이상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진실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날 깎아내리는 말은 거절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이것은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이냐면 그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뱉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워 친구들. 근데 진짜로 뭔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시급한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나한테 쏙 듣고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죠. 가겠습니다. 장문 독해인데 장문 독해는 그냥 첫 번째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주제 문제일 거 아니야. 주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30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또 껴있어. 그럼 나올 때마다 확인해주면 그만이야. 미스테이크냐 아니야? willing이야? 기꺼이 하는 거야? 기꺼이 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mistake냐? not mistake냐? 이거죠. difficult야? easy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There are two reasons. 뭐가 있냐면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mistake 여러분들 이 뜻이에요. mistake가 실수란 뜻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오해하다 이 뜻이에요. 동사일 때는 오해하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모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는지 바로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준을. 우선 사람들은 항상 정직한 것은 아니야. 서로에게. 그치? 서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들은 yes라고 답할 수도 있어. 어떤 질문에.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남들한테 친절한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속으로는 쓰기 그지 새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꺼이 말해줘.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것들. 잠깐만. 이상하잖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지 실질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띵을 말한다고 하잖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거냐면 불평이나 배드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적한다. 그들의 결점들을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누구도 노바디니까. 누군가에게 그들의 브리스 숨이 냄새 난다고 그 입냄새 난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겠죠. 꺼려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됐습니까? 간단하네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항상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에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를 보는 거야. 사람들이 항상 진실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진실로 말해줘도 그거를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들은 화가 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이 좀 어울리기 어렵다. 너 좀 어울리기 어려워. 너 좀 까탈스러워. 이렇게 말할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냐면 very selective,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경향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어렵다 여기. 잠깐만요. 얘 전치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어디로 할까요? 여기까지가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됐습니까? 봐보세요. 그런데 왔다음에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케이스여서 해석하실 때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인커밍 들어오는 정보, 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적이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A, B, C, D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정보를 어떤 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선택적이래. A는 좋은 말이니까 선택해야지, B는 아니니까 걸러야지,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해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미리 해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and 다음에 about에 대한 첫 번째 목적어가 왓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야. 뭐에 대해서 선택적이냐면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적이래. 됐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얘가 이거 좋은 말일 거야,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는 거다. 어렵다, 이게 그쵸? 근데 여기는 해석을 못해도 문제는 풀리니까. 사람들은 매우 선택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떠한 들어오는 정보를,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들어오는 정보를 그들이 선택하기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적이야. 됐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지들이 지들 스스로를 파악 못하고 있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즉 그들은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취한데 남들이 진실로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수동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진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픽하고 선택한다는 거야. 그들이 믿고 싶은 거, 혹은 may even completely, 완전히 뭐 하기도 하냐면 거절하기도 합니다. 안 들을 거야. 피드백 주지 마. 이렇게요. 따라서 놀랍지 않습니다. 방식인데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놀랍지가 않아요. 뭐랑 다른 거냐면 그들이 남들에게서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됐습니까? 보기 볼게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선택받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고요. 넌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honesty, 정직함이라는 게 최고의 정직함이 여기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오기는 단어 나오지만 얘가 중요한 단어야? 아니지 않습니까? 정체성 위기, 성장에 대한 벽,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만족스러운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이 정확한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끼리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이게 객관화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2번. 아까 봤던 뭐였더라? 여기 나온 거? willing. 여기다가 찍으시면 되겠고 요거는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조금 강의가 길어지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의 강의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식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강의 끝난 다음에 좀 힘든 거 나도 알아요. 플러스 알파인 거 아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복습하는 친구들,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다. 다음에 어휘 추론 풀 때 보기를 이거인지 반대말인지 그 다음에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쓱 넘어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힘든 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다음 8회차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